다이어트 중에 외식이나 배달시킬 일 있을 때 샐러드나 샌드위치만 거의 시켜 먹게 되잖아요. 근데 샐러드보다 훨씬 배부르고 맛있는 살이 안 찌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3kg 빼면서는 절대 샐러드를 안 먹었어요. 대신 뭘 먹었냐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음식 3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곱창, 대창, 막창 같은 내장류들, 그리고 돼지국밥, 고깃집 무한리필입니다. 왜 이렇게 기름기 가득한 것들이 살이 빠지게 만드는지, 실제로 고깃집에 가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두 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곱창, 대창, 막창 같은 내장육입니다. 아니들 기름덩어리 아니야? 혈관에 기름 끼는 거 아니야? 완전 살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내장육들은 혈당을 거의 안 올리는 좋은 지방들이. 혈당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요약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고 우리 몸에서는 이 혈당이 올라가니까 낮추려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인슐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이 에너지를 세포에 나눠주고 남으면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해둬요. 그리고 또 남으면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슐린은 꼭 필요한 호르몬이긴 한데 문제는 하루 종일 이 인슐린이 분비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포가 말을 안 듣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결국 우리 몸의 지방 창고는 문이 닫혀서 지방을 꺼내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많이 안 올리는 음식이 정말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곱창이나 대창처럼 지방 위주의 음식은 탄수화물 대비해서 혈당 반응이 낮기 때문에 포만감이랑 지방연소 2마리 토끼를 더 잡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양념곱창 같은 건 안 됩니다. 집에서 이제 설탕 없이 만드는 양념곱창은 괜찮을 수 있어도 밖에서 사 먹는 양념곱창은 보통 설탕이나 화학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금구이로 구분을 하셔서 소금에 톡톡 꼭 그렇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샐러드는 탄수화물이 아닌데 왜 안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샐러드를 먹게 되면 그냥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소스나 빵,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고기들 이런 걸로 첨가해서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0칼로리 소스라고 해도 그 대체당이 과연 내 장을 자극하지 않는지, 혈당을 자극하지 않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샐러드의 주 재료인 채소는 탄수화물 함량이 낮기 때문에 혈당은 거의 안 올리긴 하지만 지방이랑 단백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배가 빨리 꺼지고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달달한 간식들이 계속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배고픈 게 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성공 핵심 비결은 적게 먹는 칼로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혈당이랑 인슐린을 안정시키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밥류예요. 돼지국밥, 소머리국밥, 뼈해장국도 좋습니다. 사실 국밥의 핵심 재료는 이제 뼈에서 나온 국물이랑 순수한 고기, 장 점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보약 같은 음식이에요.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이 이 책에서도 장을 강화하고 싶으면 천연 지방, 국물의 뼈에서 우러낸 그런 육수들을 한 컵씩을 꼭 몇 끼니 마셔보면 좋아질 거다라는 것을 적어 놓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먹는 순서예요. 밥을 드실 텐데 밥을 전부 국에 말아서 드시는 게 아니라 고기랑 국물부터 먼저 먹고 그리고 밥은 반 공기 이하로만 줄여서 드시게 되면 혈당이 상승하는 걸 낮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기 단백질이랑 지방이 먼저 들어가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돼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으니까 인슐린 분비도 최소화되겠죠. 돼지국밥집을 고르실 때는 되도록이면 진짜 뼈에서 우러나온 국물만 씁니다 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곳, 그리고 되도록이면 고기 양이 충분히 많은 곳을 택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고기 양이 너무 없으면 밥을 많이 먹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기가 충분히 많은 곳으로 한번 가보세요. 첫 번째는 무한리필 고깃집입니다. 무한리필 고깃집은 고기 질이 안 좋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무한리필 집을 많이 다니고 생각이 바뀐 게 무한리필 집은 딱 그거예요. 저처럼 고기 위주로 먹는 사람들, 반찬이 별로 필요 없고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뭔가 질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식당 아주머니께서 서빙을 해주시고 이런 비용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거지 퀄리티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고기를 먹어야 돼요? 수입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주문이 드시잖아요. 물론 집에서 오메가3 가득한 이베리코, 목초를 먹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밖에 나갔을 때만큼은 즐기고 싶잖아요. 고기는 고기다 라는 말이 있는 만큼 어쨌든 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외식 메뉴보다 훨씬 건강하고 혈당이랑 인슐린 이슈는 없습니다. 살코기 위주로 드시지 마시고 지방이 가득한 삼겹살, 살 정도가 좋고요. 다른 양념은 다 제재해주시고 밥도 먹던 거의 2분의 1 정도 혹은 아예 안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으로 대체를 해주시고 소금으로만 양념을 해서 드셔보세요. 그렇게 하면 맛있게 고기를 즐기면서도 혈당과 인슐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정말 고통스럽지 않은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갑자기 살이 찌는 바람에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8년 정도 해왔네요.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결국 핵심은
이 호르몬을 알면 내 몸에 맞추어서 쉽고 편하게 살을 자연스럽게 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너무 힘든 과정을 겪지 마시고 포만감을 잘 유지시킬 수 있는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해주시고, 다이어트는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잘 먹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체중계에 올라서는 건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사실 몸무게라는 건 물을 마셔도 내가 그 전날에 살짝만 운동했으면 근육의 무게가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무게가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런데 내 눈바디를 보면 11자 복근이 생겨 있고 허리가 들어가 있고 얼굴에 붓기가 쏙 빠져 있고 체중계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마른 몸을 떠올리세요. 의료적으로도,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도 너무 마른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정상적인 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 체지방이 너무 없게 되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게 돼요. 생리불순, 무월경, 면역력 저하, 그러면 또 결국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게 되고 부작용으로 인해서 살이 또 더 찔 수도 있고 여드름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몸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똑똑한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한 꿀팁들 자주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해 두시고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하루 되세요.